생각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굉장히. 제가 원래 메인 카메라는 알파 7 C2에 시그마 2470 아트 2 렌즈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 2470 GM2로 기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행용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면 무거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질,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좀 가벼운 카메라가 없나? 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알파 5100이라는 카메라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카메라니까 이제 12년 된 건데 이게 APS-C 크롭 센서에 2430만 화소 그리고 이마운트, 소니는 이마운트죠. 해가지고 렌즈가 이렇게 분리되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데다가 이렇게 플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를 열어보면 SD 카드도 들어가고 마이크로 HDMI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오디오 단자는 없지만 뭐 사진 찍으려고 구한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상을 기록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원래 이런 번들 렌즈, 옛날 번들 렌즈죠. 번들 렌즈가 달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켜보면 렌즈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장착하세요. 나는 올바르게 장착을 했는데 물론 이 번들 렌즈를 쓸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게 빌트록스 28mm AF f4.5 렌즈인데 이게 풀프레임 렌즈거든요. 근데 이게 소니는 어차피 이마운트니까 이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면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렌즈 캡도 이렇게 내장이라 가지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리코 GR 시리즈 GR3X 정도 되는 것 같다. 크롭 환산을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을 더하면 42mm 렌즈가 달려있는 거예요. 리코 GR3X가 40mm 렌즈, 이거는 42mm 렌즈의 렌즈 교환식, 그리고 풀프레임 렌즈 아무거나 다 꼽을 수 있다. 이거는 40mm 2.5 G 렌즈거든요. 여기 꽂아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화질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게 풀프레임 렌즈는 이게 렌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센서를 다 덮으려고. 이건 크롭 센서다 보니까 요 풀프레임 렌즈의 아주 노른자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렌즈가 주변부 쪽으로 갈수록 왜곡도 심하고 MTF 차트도 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해상력이 막 저하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풀프레임 렌즈의 노른자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렌즈, 이게 얼마더라? 한 12만원쯤 할 거예요. 풀프레임 렌즈의 아주 노른자 부분만 사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데 때마침 이게 고장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쳐보고 다음번에는 이 빈자의 리코 GR3X 따라잡기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뻑뻑 소리가 나. 부드럽지가 않아. 이게 초점링인데 뚝뚝 소리가 난다. 이상한 느낌이다. 안에 뭐가 부러져가지고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뜯어보겠어요. 렌즈 분해는 또 처음이네. 아닌가? 저번에 캠코더 고칠 때 그때 렌즈 분리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인가? 아무튼 분리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핸드 드라이버로 오, 여기 무슨 선이 있어.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오.
어떻게 이런 걸 10몇만 원에 팔고 있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 그게 문제네요. 또 모르겠으면 영상을 돌려보면 되지. 사이즈가 다 다르네.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네. 그냥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었던 걸까? 이렇게 확 떨어뜨렸는데 이게 확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랬는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요 앞에 요 링 요게 분리가 되나 봐요. 그렇네.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아, 여기 테이프로 해가지고 뭐가 붙어 있다. 앞으로 하면 이게 빠진다 그랬는데. A few moments later. 요 사이에 요 길쭉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잡고 있는 쇠를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빼는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잡아 뽑으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일이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렌즈를 분리할 수 있다는. 뭐야 이게? 뭔가 부러졌다. 여기 뭐가 부러졌어. 이렇게 뭐가 부러져가지고 이 조각이 지금 나왔는데 어디서 부러진 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디서 뭐가 부러진 걸까? 이게 어디 걸려 있었나 봐요. 이게 하나 더 있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부러진 걸까? 아, 여기서 부러졌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링의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부러졌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리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어떻게든 끼워야 된다. 지금 ABS 본드를 바르니까 이게 붙었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이 재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순간 접착제는 두 물체 사이에 얇은 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잡아주는 거고, 이런 시멘트, 이런 본드 이런 거는 실제로 플라스틱을 녹이는 용제가 들어 있어 가지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본드를 다르게 써줘야 되는데 때마침 이런 본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뭐라고 해야 되나? 프라모델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본드, 타미야죠. 타미야. 옛날에 저도 프라모델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나빠졌나? 아무튼 요거는 여기 자세히 보면 폴리스티렌을 붙이는 거라고 돼 있다. 그런 계열 플라스틱. 그런데 이거는 ABS 본드죠. ABS 타미야 시멘트 for ABS. 이거 ABS용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되게 고강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ABS로 만들어진다. 이 생각을 못하고 이걸로 붙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지. 그런데 ABS 본드를 붙이니까 바로 붙었어요. 바로 붙었어. 근데 이게 용제를 녹여가지고 이제 붙이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이제 붙여지지는 않고, 이게 다 굳은 다음에 요거를 좀 칼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여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집에 가야 된다. 더 이상 손을 대면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대고 싶지? 일단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Much later.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잘 굳었는지 한번 볼까요? 잘 굳은 것 같다. 표면을 디자인 나이프로 짝 정리를 해준다. 여기요 틈에 이걸 이제 잘 꽂아주고, 이제 모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홈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방향이 총 3개가 있어요. 이게 맞아질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이게 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끝까지 돌려가는 포지션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딱 조여지는 이런 포지션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떨어졌네. 이걸 이제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 먼저 이걸 끼워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거 그냥 붙이면 안 되나? 이게 나중에 돌아가는데 필요한가? 그냥 조립해봐. 조립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그때 요 리테이너 링을 사가지고 끼워줘도 될 것 같다. 이 번들 렌즈 별명이 설탕 렌즈라고 그러던데 하도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뜯어보니까 그럴만해. 이렇게 해서 되면 진짜 세상이 불공평한 거다. 전원을 올려보겠습니다. 얍. 돼. 되잖아. 오. 들어가다 멈췄어. 여기 보세요. 이게 삐뚤어진 거. 이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면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앞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다가 걸린다. 아, 이걸 따라서 돌아야 되는구나. 이 트랙을 따라가지고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링을 교체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래도 이거 살려면 1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고쳐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Several days later.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베이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링을 시켰는데 2,500원 정도였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싼 거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싼 거를 사왔고, 여기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된다. 이쪽 부분에서 살짝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살짝 들어주기 전에 여기 나오는 구멍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맞추고 이걸 살짝 들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맞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 모터 들어가는 이 부분, 그리고 고정하는 이 장치,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넣어준다.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에 요 세 개를 잘 맞춰서 넣는데, 여기 보면 요 케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쪽을 잘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다시 조여주고, 알리에서 부품을 시켰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 거의 5일 만에 왔네. 이렇게 하고 메인보드 이걸 조립할 때는
옆에 튀어나와 있는 요 제일 작은 걸 제일 먼저 넣어야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 요 고무를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자리, 요 자리, 요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거 한번 좀 닦아줘야 되겠는데. 닦아주고 이거를 이제 조립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앞에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붙여야 될 것이냐. 제가 내린 결론은 돼지본드다. 이런 강력 접착제 돼지본드. 다시 팔 수는 없을 것 같다. 너무 미안해서 개인적인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 속눈썹 붙이는 테이프가 있나봐요. 이렇게 좀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런 걸로 붙여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작동이 되느냐 그거겠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원을 넣어보면 왜 전원이 안 들어와? 배터리가 나갔나? 오! 와우. 됐다.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조리개도 조절이 이제 되고 셔터 스피드 조절이 다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자동이라는 게 있네. 이걸로 해서 한번 찍어볼까? 렌즈 된다. 당겨서 찍어볼까? 당겨서도 잘 찍어준다. 붙여서 이게 끄면 정상적으로 수납도 되고. 이 옆에 요 줌 스위치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줌 스위치 줌 레버로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렌즈를 살렸습니다. 이 렌즈를 이제 살렸어. 아들한테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가벼워서 좋긴 하지만 재미는 이게 더 있겠죠. 아무튼 얼마에 고친 거예요? 2,000원에 고쳤다. 2,000원에 설탕 렌즈를 고쳐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들하고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끝.